탁구 초보 고수대기 시즌 2 제3강 23탄. 중급자는 공격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안다. 무리한 공격이 실력을 막는 이유. 공격의 미학은 기다림에 있다. 부재, 무리한 공격이 당신의 탁구 인생을 가로막는 이유인 탁구 현장에서 늘 목격하는 영원한 초보의 딜레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탁구라는 작은 공이 세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수만 번의 랠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동호인들이 구력 3년, 5년이 넘어가면서 소위 중수의 문턱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그들의 하소연은 한결같습니다. 코치님, 연습 때는 드라이브도 잘 걸리고 스매싱도 파워가 넘치는데 시합만 나가면 제가 집니다. 상대는 약하게 치는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눈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연습장에서 땀 흘려 익힌 그 강력한 드라이브가 시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쳐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단순히 기다려라 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공격인지를 뼈저리게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면 예술일 것입니다. 중급자는 공격을 난사하는 기관총 사수가 아닙니다. 단 한 발의 결정타를 위해 숨을 고르는 스나이퍼가 되어야 합니다. 제1장, 초보자의 착각, 반사적 공격의 함정입니다. 1. 조건 반사, 뇌가 아닌 척수로 치는 탁구. 초보자와 하수들의 경기를 분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패턴이 발견됩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특정 조건만 주어지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라켓이 먼저 나갑니다. 공이 시야에 들어오거나 공이 네트보다 조금이라도 높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결과는 생각 않고 무조건 풀 스윙합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반응일 뿐입니다. 탁구를 누가 더 강한 공을 보내느냐의 대결로 생각하는, 즉 기술들의 합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탁구는 확률 싸움이며 실수 관리 게임입니다. 치명적인 누락으로 이 공격이 나에게 이득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초보자의 머릿속 알고리즘은 단순합니다. 포핸드로 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냥 칩니다. 백핸드 각이 나온다고 생각되어도 또 그냥 치지요. 공이 느리다 싶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냅다 세게 칩니다. 하지만 고수의 머릿속 알고리즘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공을 공격했을 때 내가 득점할 확률이 실점할 확률보다 확실히 높은가 라는 물음 말이죠. 여러분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격은 화려하고 짜릿하지만 그 이면에는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스윙이 커지면 공을 맞히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회전이 많을수록 오버미스나 네트미스의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내가 세게 칠수록 상대가 라켓만 갖다 대도 공은 더 빠르게 내 코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격은 득점 가능성과 실점 가능성의 합을 계산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초보는 오로지 득점의 달콤함만 보지만 중급자로 넘어가는 사람은 실점의 쓴맛을 계산해 넣습니다. 이 계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격은 도박과도 같고 진정한 스포츠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2장, 중급자의 사고방식, 기다림은 곧 설계다. 1. 기다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격을 기다리라고 하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상대가 칠 때까지 마냥 수비만 하라는 겁니까? 소극적으로 치면 더 밀리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도를 모르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고수의 기다림은 멍하니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총알이 장전된 상태이고 탐색하는 것이며 설계를 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2. 랠리를 설계합니다. 중급자는 공 하나하나를 독립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둑이나 체스처럼 앞의 수가 뒤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로 보는 것입니다. 중급자가 공격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공을 만들기 위해 판을 짜는 고도의 전략 과정입니다. 상대의 백핸드 깊숙한 곳으로 길게 찔러주는 것은 상대가 쫓아가서 간신히 들어올리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상대의 리시브가 뜨거나 예약하게 넘어오게 판을 짜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찬스볼이 만들어지면 이때 비로소 결정타를 먹입니다. 즉, 치밀하게 설계된 확실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공격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부지런히 밑작업을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제3장 공격 버튼을 누르기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상황입니다. 저는 초보들하고 랠리를 할 때 공격 전에 반드시 3가지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인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빨간불이면 그건 공격 타이밍이 아닙니다. 첫째, 상대방 공의 퀄리티를 살펴야 합니다. 즉, 먹잇감으로 충분히 약해졌는지를 말이죠. 가장 먼저 상대방이 보낸 공의 상태를 스캔해야 합니다. 공의 회전량과 회전의 종류, 궤적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상대의 커트나 드라이브 회전이 풀려서 밋밋하게 오는가를 세심히 관찰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회전이 살아있는 공을 무리하게 치면 네트에 처박히거나 튕겨나갑니다. 바운드와 높이도 살펴야죠. 공이 네트 높이보다 확실히 높게 형성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점에서 이미 떨어진 공이나 낮게 깔리는 공은 공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상대에게 너무 만만하지 않는 코스를 선택하여 리턴합니다. 구질의 무게도 잘 살펴야 합니다. 공이 밀려오는지 아니면 힘없이 죽어서 오는지 말이죠. 밀려오는 공을 섣불리 치면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공이 충분히 만만해졌는가? 둘째, 내 자세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의 대응에 맞춰 미리 예측, 점검하고 쏠 준비가 되었는가? 공이 좋아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초보들이 준비 없이 덤벼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체가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지도 살펴야겠죠. 즉, 두 발이 지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를 말이죠. 발이 떠 있거나 스텝이 꼬인 상태에서의 공격은 자멸하는 지름길입니다. 중심 이동도 살펴야 합니다. 무게 중심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상체가 들려 있으면 당연히 파워를 실을 수 없습니다. 다음 준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스윙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거의 넘어올 다음 공을 막을 수 있는지를 말이죠. 탁구는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동작이 불가능한 자세가 붕괴된 공격은 실패한 공격입니다. 이에 대한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 치고 나서도 다음 공을 받을 균형과 대비가 준비되어 있는가? 셋째, 상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즉, 상대의 빈틈이 보이는지를 말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상대를 봐야 합니다. 즉, 시야 확보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죠. 상대가 역동작에 걸렸거나 중심을 잃었는지를 봅니다. 오픈 코트를 인지합니다. 즉, 상대가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는지를 말이죠. 반격 가능성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쳤을 때 상대가 라켓만 대면 블로킹이 되는 위치인지를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핵심 질문입니다. 상대가 받기 까다로운 상황인가? 초보는 내가 칠 수 있으니까 친다고 생각하지만 중급자는 지금 치면 내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친다고 판단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승패를 가릅니다. 제4장 무리한 공격이
당신의 탁구를 망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왜 공격을 많이 시도할수록 실력이 늘기는커녕 정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뇌과학적 관점과 스포츠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뇌의 잘못된 학습으로 공격은 실수라는 공식의 잘못된 각인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된 경험을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실수를 반복하면 뇌는 무의식 중에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만듭니다. 세게 치면 나간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안하다. 내 스윙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실패의 기억이 누적되면 정작 진짜 찬스볼이 왔을 때도 몸이 위축되어 스윙을 제대로 못하거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오히려 더 급하게 쳐버리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입스와 같은 증상도 이런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입스란 압박,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 동작만 갑자기 경직, 미세 떨림, 제어 불능이 생겨 평소에 잘하던 기술마저도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2. 랠리 구성 능력의 실종입니다. 탁구는 단타가 아닌 연결의 스포츠입니다. 대체로 서브, 리시브, 연결, 압박, 결정구로 이어지는 흐름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공이 오자마자 휘둘러 끝내려고만 하면 이 중간 과정인 연결과 압박을 배울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어떻게 코스를 빼서 상대를 흔들지? 어떻게 회전을 섞어서 상대를 속이지? 이런 고급 전술을 생각하고 익힐 시간도 없이 그저 강스파이크 한 방만 노리는 반쪽짜리 탁구가 되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그랬다니까요. 3. 상위 레벨의 법칙으로 안 지는 능력이 이기는 능력입니다. 지역 부수로 5부에서 3부, 1부로 올라갈수록 경기의 양상은 바뀝니다. 하위 부수들은 누가 더 멋진 샷을 날리느냐가 중요해 보이지만 상위 부수에서는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고수는 화려한 공격수가 아니라 절대 실수하지 않는 나는 조선의 벽이다와 같은 단단한 존재들입니다. 득점 능력보다 실점 방지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고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공격이 강한 하수는 가끔 있어도 수비가 약한 고수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제5장 실전 트레이닝으로 눈과 타이밍을 개조하는 3단계 훈련법입니다. 이제 이론을 알았다면 몸에 새겨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파트너와 함께하는 실제 훈련 방법을 개량해 본 것입니다. 1단계 훈련법으로는 판단 속도 훈련으로 공격 금지 드릴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라켓을 휘두르는 충동을 억제하고 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파트너가 다양한 구질, 즉 커트, 민볼, 드라이브성 볼을 무작위로 보내줍니다. 연습자의 행동은 절대 강하게 치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겨주기만 합니다. 미션으로는 공이 넘어오는 순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 내어 외칩니다. 찬스, 공격해도 되는 공, 웨이트, 기다려야 하는 공, 연결, 그냥 넘겨야 하는 공. 이 훈련의 효과는 실제적인 타구는 하지 않음으로써 오로지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뇌의 판단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2단계 훈련법은 한 박자 늦추기 훈련입니다. 이 훈련 방법은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공격 본능을 제어하는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연습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찬스 볼이 왔을 때 바로 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연결하거나 한 번 더 꾹 눌러서 쇼트나 푸시로 보냅니다. 즉, 인내심을 가지고 공격을 유도하는 연습입니다. 응용으로는 공격하기 딱 좋은 공이 오면 강타 대신 코스만 반대쪽으로 툭 건드려 봅니다. 이 훈련의 효과는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을 끝까지 보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또한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박자 감각이 살아나며 결정구의 성공률도 놀랍도록 올라갑니다. 3단계 훈련법입니다. 실점 제로 서바이벌 드릴입니다. 점수를 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법은 파트너와 랠리를 하되 19 이상 이어가기를 목표로 합니다. 이 연습의 규칙으로는 공격은 위에서 배운 3가지 조건이 완벽할 때 딱 한 번만 허용합니다. 공격 실패나 랠리 도중 실수가 나오면 즉시 점수를 0점으로 리셋합니다. 이 연습의 효과는 긴장된 상황이나 시합에서도 폼이 무너지지 않는 지구력을 길러주며 경기 후반부나 듀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을 극대화시켜 단단한 실력을 밑받침합니다. 마치며 탁구의 품격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오늘 강의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해야 할 완벽한 순간을 만들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탁구가 칠 수 있나를 묻는 탁구였다면 오늘부터는 지금 치면 이길 수 있나를 묻는 탁구로 바뀌어야 합니다. 라켓을 든 손에 힘을 빼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공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무너지고 공이 떠오르고 내 자세가 완벽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 끝에 날리는 한 방의 스매싱. 그것이 바로 탁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카타르시스이자 고수의 품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격을 넘어 수비적인 기술로만 여겨졌던 백핸드를 통해 어떻게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지, 백핸드 생존을 넘어 지배로라는 주제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탁구 인생이 또 한 단계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